오케이.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진짜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준비를 해야지 결국 우리가 좋은 학교에 좋은 재정 보조를 받으면서 우리가 형평성을 유지하고 또 성공할 수 있느냐,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한번 우리가 등록금 들어가는 걸 우리가 한번 비교를 해보죠. 우리 캘리포니아에서 뭐 지원할 수 있는 모든 대학에 금년 2012년, 13년에 들어가는 한번 대강 총 비용들을 좀 비교를 해봤어요. 물론 여기서 1, 2천 불 정도는 더 들어갈 겁니다만 각종 전공에 따라서도 틀립니다. 좀씩. 대부분이 사립대 같은 경우는 5만 불이 다 넘어가고 6만 불에 가깝고, 주립대인 경우에는 인스테이트와 아웃 오브 스테이트이 많은 차이가 나죠. 여기만 하더라도 2만 불 이상의 차이가 나는 걸 볼 수가 있겠어요. 그죠? 상당히 비싼 비용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아이비 스쿨들이나 이런 데를 한번 비교해보죠. 학생들이 제일 선호하는. 우리가 비교해보면 여기 또한 전부 다 5만 불 이상이 다 들어가는 걸 여러분들 볼 수 있겠어요.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많은 분들이 아니 아버지가 인컴 보고를 4만 불, 5만 불도 안 하는데 어떻게 5만 5천, 6만 불을 들어갈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근데 말이죠. 우리 참 복 받은 나라에서 살고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미국이 제일 그 등록금이 높은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그 가정의 수익과 자산을 가지고 가정에서 분담할 수 있는 만큼만 분담을 하고 나머지 부분을 다 재정 보조를 받음으로써 가정의 환경에 맞게 어느 대학을 진학을 하든 잘 고르기만 하면은 다 졸업을 제대로 할 수 있게 해놓은 게 미국입니다. 굉장히 아주 복받은 나라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사립대를 갈 때 얼마나 비용이 들어가는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확인을 좀 해보셔야 돼요. 확인해 보는 게 2013년에서 2017년까지 이제 4년 동안 지금 진학하려고 하는 12학년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죠. 그럼 이제 그래도 사립대 쪽에 해서 우리가 하니까 한 5만 2천 정도 들어가는데, 여기 이제 튜이션이랑 룸앤보드, 기숙사비, 각종 피, 그 외에는 이제 여러 가지 뭐 책값이니 뭐니 해서 한 달에 500불 정도는 들어간다고 우리가 보겠는데, 이걸 다 합했을 때 한 5만 8천 불 정도 1년에 소요된다고 한번 따져보죠. 근데 문제가 어떤 재정 보조를 하나도 받는 거 없이 기본적으로 자기가 모든 비용을 다 감당을 하면서 보낸다고 가정을 하면은 기본적으로 어느 누가 이 많은 비용을 감당을 할 수가 있겠냐 이 말이에요. 특히 칼리지 보드에서 연 복리로 10%씩 그 비용이 증가를 한다고 지금 이 발표를 해놨기 때문에 그렇게 따져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약 한 27만 불 정도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 말이 27만 불이죠. 근데 아이가 하나인가요? 대개 연년생 아니면 2년 더 올려서 또 들어가거든요. 그게 문제예요. 그런데 참 재밌어요. 인컴이 어느 정도 있어도 미국은 그 가정 분담금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그걸 Expected Family Contribution이라고 그러는데, 학생이 한 명 갈 때와 2명 갈 때 2명이 가게 되면 가정 분담금이 반으로 나눠지고 3명이 진학을 하게 되면 3으로 나눠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느 가정이든지 가정 분담금을 그 학생이 예를 들어서 진학하는 거로 해서 이렇게 한 대 묶어보면 한 명이 갈 때나 똑같이 분담을 할 수 있게 안 해놨기 때문에 이따가 공식적인 면을 제가 말씀드리면 충분히 이해가 가시게 돼요. 그러면 재정 보조를 받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자격 조건이 있습니다. 자격 조건이라는 거는 영주권 학생의 신분이 중요한 거예요. 학생의 신분이 중요한데 부모의 신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부모가 언다큐멘티드건 기록이 가지고 건 상관이 없어요. 중요한 건 학생의 신분을 얘기합니다. 학생이 영주권자 이상만 되면 돼요. 그리고 영주권이 진행 중이거나 인터내셔널 스튜던트들한테도 재정 보조를 해주는 대학이 미국에 대부분이 사립대학인데 100개 대학이 넘습니다. 참 행복한 나라예요. 그래서 제가 1년에 여러 건들 좀 풀어드리는 경우들 많이 있는데 그렇지만 그런 경우에는 좀 성적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경쟁이 심하기 때문에.
이제 그거에 대해서도 좀 더 설명드리고, 그러면은 학생의 성적은 어떻게 되느냐? 4.0 기준에 2.0만 넘으면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감이 안 잡힐지 모르지만 2.0 못 맞는 게 더 힘듭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연방정부와 주정부나 어쨌든 공부할 의지만 있다면은 하물며 우리가 말하는 시리칼리지, 커뮤니티 칼리지를 간다고 해도 보조를 해주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는 거예요. 예. 근데 물론 공부를 잘하면은 혜택이 조금 더 있습니다. 예. 어쨌든 말 잘 듣는 자식한테 떡 하나 더 주듯이 학교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마약 기록은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근데 마약 딜러만 안 했으면 돼요. 실수를 했다, 여러 가지 했다, 학교에서 걸려서 정황 맞아 있다. 이거는 페티션 내면은 대부분이 다 어프로브를 해줍니다. 공부하겠다는데. 그리고 이제 인터내셔널 스튜던이나 영주권 진행 중에 이런 학생들이 그런 거는 이제 한 100여 개 학교 이상이 넘습니다. 저한테 다 리스트가 있는데, 그런 학교에 할 때는 두 가지가 있어요. 이제 니드 블라인드 정책을 쓰는 학교가 있고 니드 어웨어 정책을 쓰는 학교가 있어요. 그 말은 뭐냐? 니드 블라인드라는 거는 학생 부모의 수익과 자산이나 이런 가정 환경에 전혀 관계를 안 두겠다는 거예요. 입학 사정에 영향을 안 미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합격만 되면 그 다음에 그 가정 형편에 맞게 무상보조, 유상보조를 다 해서 해주겠다는 말인데, 대부분 인터내셔널 스튜던은 유상보조를 못 받아요. 네. 다 무상보조로 대부분이 받습니다. 인터내셔널 스튜던 그랜트라는 이름으로 많이 받게 되는데, 근데 니드 어웨어는 뭐냐면은 똑같이 주기는 하겠는데 같은 값이라면은, 비슷하다면은 재정 보조가 덜 필요한 학생을 예를 들어 합격시키겠다는 말이 되겠죠. 그러면 재정 보조, 칼리지 파이낸셜 에이드에 대한 큰 캐러거리를 들면은 두 가지로 들을 수가 있어요. 하나는 성적으로 받는, 아니면 탤런트가 있어서 받는 메리트 베이스드 에이드가 있고, 또 하나는 니드 베이스 에이드가, 니드는 순수하게 학생과 부모의 수익과 자산, 인컴과 에셋, 그리고 몇 명의 학생이 그 해 그 가정에서 대학을 가느냐, 그리고 가족의 수가 몇 명이냐. 여러분들 재정보조 신청이 숫자만 넣어준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재정보조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공식을 알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첫째가 이미 대학을 졸업했고 둘째가 이번에 대학을 가요. 그런데 집에서 같이 시집장가도 안 가. 경제활동을 해요. 그래서 자기가 세금 보관하는데 부모 텍스에서는 빠져나가요. 왜냐? 자기를 일로 클레임을 하니까, 이기잼션을. 근데 세금을 조금 더 내더라도 제로로 클레임하면 얘가 부모 텍스에서 디펜던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그럼 이기잼션 넘버가 올라가고 가족 수가 많아지죠. 근데 괜찮아요. 가족 수가 할머니, 할아버지건 같이 부양을 여러분이 하고 있다면 그 가족 숫자가 많을수록 가정에서 분담할 분담금이 떨어진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하우스홀드 사이즈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말씀드려요. 학생이 2명이 동시에 대학을 간다 그러면 여러분의 가정 분담금이, 어떤 사람이 8,000불이 나왔는데, 가정 분담금이라는 거는 마치 자동차 보험으로 말하면 디덕터블 같은 거예요. 이 가정에 이만큼 수익과 자산이 있으니까 재정보조 받기 전에 이만큼은 주머니 돈에서 먼저 분담해라 하는 거예요. 근데 2명이 동시에 대학을 간다 그러면 그게 반으로 나눠줘요. 가정 분담금은 떨어진단 말이에요, 학생들마다. 근데 2명을 합해버리면 한 명의 가정 부담은 똑같아져요. 그러니까 총 들어가는 비용이 있어요. 총 들어가는 비용이 코스트 오브 어텐던스라고 그러거든요. 이 총 들어가는 비용에서 여러분의 가정 분담금을 뺀 차액이 재정 보조를 받을 수 있는 대상 금액이 되는 거예요. 이게 대상 금액이 되는데, 주립 때는 좀 적고 사립 때는 많죠. 그러다 보니까 이 대상 금액에 관해서 주립 대학은 대개 아트나 뮤직 스쿨은 조금 적습니다만은 대개 한 40에서 한 80% 정도를 재정 보조 학교마다 틀려요. 우리 캘리포니아는 대부분이 80% 선이에요. 주립대가. 그 반면에 사립대학은 굉장히 많죠. 이게 6만 불에서 만약 여러분의 가정 부담이 5천 불이 나면 5만 5천 불이 대상 금액인데, 사립대학들은요 대부분 아무리 적어도 보통 한 85%에서 100%까지 보조를 해줘요. USC 100% 보조합니다. 그러니까 스탠포드 100%. 대개 주립 때는요 재정 보조 받는 금액의 대략 절반 정도가 평균 무상보조금이에요. 그러니까 그랜트 장려금이나 스칼러십 장학금 같이. 근데 사립대학은 받는 금액의
적게는 보통 70% 정도, 그러니까 한 73% 정도가 무상보조금이 차지하고 있어요. 근데 사립대학에 어느 정도 장학기금이 조성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프린스턴 같은 데는 받는 금액의 거의 98%가 무상보조금이에요. 그 무상보조금이라는 거는 merit, 그러니까 성적장학금도 될 수가 있고 니드 베이스의 스칼라십이나 그랜트도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메릿 성적을 못 받았다고 괜찮습니다. 못 받아도 중요한 거는 이 니드로 받으면 돼요. 그러니까 메릿을 받으면은 메릿만큼 빼고 니드를 주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니드를 받을 거 다 받고 메릿 받아서 총 들어간 비용보다 못 넘게 돼 있어요. 연방 법이. 그래서 메릿을 받으면 그만큼을 빼주게 돼 있어요. 니드에서. 나중에. 그걸 아시면 돼요. 네. 그리고 그 연방정부 공식이 저촉되는 페더럴 메서달라지가 있고 사립대나 주립대 중에도 몇몇 아이비스쿨들은 인스티튜셔널 메서달라지라는 가정분담금을 쓰는데 연방정부나 주정부의 재정보조를 지급을 할 때는 그랜트나 이런 걸 지급할 때는 대개 페더럴 메서달라지 쓰는데 사립대학들은 거기에다가 자기 학교 자체 내에 장학기금 같은 걸 줄 때는 자기네 공식을 써요. 그걸 인스티튜셔널 메서달라지라고 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가정분담 계산할 때 포함하는 수익과 자산의 범주가 틀립니다. 그러니까 주립대 갈 때는 여러분의 개인적인 뭐 프라이머리 홈의 에쿼리나 이런 걸 안 봐요. 근데 사립대는요 그걸 계산해요. 근데 계산하더라도 프린스턴 같은 계산 안 하는데 스탠포드 같은 데는 여러분이 버는 수입의 어드저스트 그로스 인컴의 뭐 130%가 넘는 액수만 자산으로 간주를 한다는 게 이런 식으로 학교마다 조금씩 적용하는 범위가 틀려요. 근데 USC는 에쿼리의 전액을 다 계산을 하고 있어요. 그럼 에쿼리를 또 어떻게 계산할 거냐에 따라서 주머니 돈이 아다르고 어다르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페어마켓 밸류를 쓸 거냐, 텍스 어세스먼트 밸류를 쓸 거냐, 페더럴 하우싱 인덱스 밸류를 쓸 거냐에 따라서 아다르고 어다른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자영업자들 있죠.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주립대를 갈 때 페더럴 메서달리스는 종업원이 100명 미만이면 비즈니스의 자산을 계산 안 하는데 사립대학들, 특히 조기 전형 넣는 그런 학교들이 사립대학 중이면 CSS 프로파일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이 비즈니스 팜 서플먼트 폼이라는 게 이런 걸 제출하게 돼 있어요. 근데 비즈니스 밸류를 잡는 것도 참 재밌어요. 어떤 분이 드라이클리닝 픽업 스토어를 10만 불 주고 샀다고 치자 이거예요. 아주 잘 돼갖고. 그러면은 IRS에는 돈을 받았으니까 신고를 해줘야죠. 그럼 SS에 분명히 찍히지만 실제 내 돈이 없는 거예요. 내 주머니 안에. 그런데 거기에 적을 때 그걸 그대로 적을 수도 있지만은 망해서 급매하는 가격을 우리가 Fire Sale Value라고 해요. 주로 회계사들한테 맡기면은 그냥 북밸류를 적어버려요. 근데 Fire Sale Value, 망해서 급매한 가격, 만약에 드라이클리닝 픽업 스토어가 렌트비도 안 나와. 그럼 팔 수 있어요? 없어요? 그 비즈니스 가치가 있냐 이거예요. 웃돈을 얹어줘도 누가 와서 사질 않아요. 누가 그 리즈를 사인업 할 거예요. 그죠? 그럼 비즈니스의 가치가 없잖아요. 안에 있는 자산 해봤자 옷걸이밖에 더 있어요. 야드 세일에서 얼마 받을 수 있어요. 그것만 갖고도 10만 불의 차이가 있을 때 여러분의 가정 분담금이 5,650불 이상의 차이가 나요. 1년에. 그만큼 줄일 수 있다는 거는 그게 대상 금액으로 해서 그만큼 더 받을 수 있다는 거기 때문에 거의 재정보조의 그거의 2배 정도의 이 손실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북밸류를 했을 때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재정보조 받는 거는 이 재정보조 대상 금액에 대해서 이 학교가 몇 퍼센트를 어떻게 주냐를 따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고서 움직이면 사립대학을 주립대보다 더 저렴하게 갈 수 있어요. 정말 행복한 나라 아니겠어요, 그죠? 그런데 얘는 꼭 유세를 가야겠다, 주립대를 가야겠다. 그러면은 그 학교랑 비슷하게 하면서도 재정보조 많이 해주는 사립대도 같이 지원을 해줘야죠. 입학 원서를 넣는 데는 전부 다 여러분들이 재정보조 신청은 똑같이 넣어주되 합격한 대학에서 재정보조 내역서가 나오니까 네고시에이션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난 여기 등록해주고 싶은데 여기서 이렇게 많이 준다 그러더라. 좀 맞춰달라. 그럼 그래? 한번 보자. 하는 식으로 해서 네고시에이션을 이루어줘야죠. 그런데 대부분이 뭡니까? 부모님들이 아이디어가 없다 보니까 사립대를 넣는다 보니까 야 아버지 인컴도 생각하고 너 철이 없구나. 이게 다 요즘엔 주립대도 좋단다고 주립대만 넣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캘리포니아는요. 우리 캘리포니아는 특히 앞으로 문제가 많습니다. 예산이 너무 없어서. 그렇기 때문에 4년 정도 되면 등록금이 2배 정도 될 거예요. 유시계열이. 그러니까 반드시 여러분들 12학년들이요. 11학년들 사립대를 목표로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미국에 5,960개 이상의 대학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갈 만한 대학들 보면 한 2,000여 개 넘어요.
갈 곳이 없어서 우리가 못 넣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전에 준비를 많이 하셔야 돼요.